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진단 플러스의 사회를 맡은 김윤신입니다. 이슈진단 플러스에서는 미세먼지 제대로 알고 해결합시다라는 큰 주제하에 오늘 8번째 시간으로 미세먼지와 에너지, 사회 경제적, 외교적 대응 방안이란 내용으로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에너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파악하고 사회 경제적, 외교적 영향과 향후의 대응 방안에 대해 전문가를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전희창 교수님과 이동규 국장님께서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시청자 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세종대 교사는 이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이동규 국장입니다. 국제협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미세먼지의 국내 농도는 세계보건기구 권고 기준의 2.6배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고, 금년 초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초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는 2015년 기준으로 12,000명 이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 결과 국민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사회재난으로 간주되었기에 미세먼지는 이제 개인의 건강과 사회 문제의 범위를 넘어 경제 문제로 인식해야 할 대상이 됐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대기오염의 보건 효과 추정 및 의료비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 환자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는 한 해 451억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미세먼지는 건강 영향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영향이 매우 심각해지는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인 국내의 사회적 피해 사례와 경제적 손실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교수님 부탁합니다. 네. 네, 지금 사회 경제적 효과 말씀하셨고요. 네.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대체로 우울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예를 들면은 푸른 하늘을 볼 때 하고 그 회색빛, 잿빛 하늘을 볼 때 또 감정이 굉장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그거에도 상당히 많은 이런 사회 경제적인 그 피해가 있습니다만은 방금 예를 드신 것처럼 어떤 그 건강 또는 우리 조기 사망과 관련된 것이 가장 큰 그 효과가, 나쁜 효과가 있고 또 국민들의 관심도 굉장히 거기 많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2016년에 인구 10만 명당 그 미세먼지 PM 2.5, 즉 초미세먼지에 의한 그 사망률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통계적인 값이어서 예를 들면은 연령 표준화라고 해서 선진국들은 또 오래 살거든요. 네. 또 예. 인구도 많고 네. 그러면 더 10만 명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나게 되는데 그냥 네. 통계를 하게 되면 연령 표준화를 하게 되면 그런 것을 다 고려한 실질적인 어떤 조기 사망 그 값을 제가 구하게 됩니다. 네. 예, 그렇게 보니까 우리나라가 10만 명당 약 18명 정도가 조기 사망하는 것으로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핀란드나 스웨덴 또 캐나다, 뉴질랜드 같이 공기가 깨끗한 나라는 10만 명당 7명. 예. 정도가 이 PM 2.5 때문에 이제 조기 사망하는 것으로 이렇게 밝혀졌고요. 뭐 일본이 12명, 영국이 13명인데 우리가 18명으로 네. OECD 국가 중에서 27번째가 상당히 이제 안 좋은 쪽에 지금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회경제적인 효과를 따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비용으로 환산할까? 네. 그래서 제가 일단 서울 인구를 갖고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서울 인구가 1,000만 명이니까 네. 결국 아까 그 기준으로 따지면 약 1,800명, 즉 네. 2,000명 가량이 이제 조기 사망한다고 우리가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월세 200만 원인 사람이 이제 사망을 했다. 조기 사망했다. 네. 그래서 한 약 5년 정도 조기 사망했다고 보니까 2천억 정도. 그런데 월 수입이 서울 같은 도시의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수입이 50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조기 사망에 의한 피해가 1조 원 정도 네. 되는 거죠. 엄청나군요. 엄청납니다. 예, 예. 최근에 그리고 서울연구원에서 발표한 금년 7월인가 아주 최근 자료죠. 우리 서울 시민들이
미세먼지 개선과 관련해서 지불 의사, 내가 이 정도 비용을 낼 수 예, 있다고 한 값이 13만 8천 원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비용도 약 1조 4천억 정도 됐습니다. 네. 그래서 대체로 서울만 기준으로 보니까 미세먼지에 의한 비용이 약 1조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서울시 1년 예산이 대략 20조 조금 넘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엄청나네요. 상당한 피해가 네. 미세먼지 네. 때문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경제적 피해 외에도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영향이 파급 효과가 많은데 우리가 이제 자연히 여행도 또 삼가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사회적으로도 그 미세먼지가 심한 경우에는 네. 예, 어떤 그 제한적인 것이 많죠. 지금 방금 예를 드렸습니다마는 미세먼지 고농도 저감시 대책에 보면 네. 야외 활동을 자제하라고 되어 네,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경제 활동 자체가 확 줄어든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 외국에서는 관광객들도 네.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이렇다고 하는 뉴스가 나가게 되면 당연히 예약했던 그 관광주체도 취소할 거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예. 그 하나하나 이제 저희가 따지긴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피해까지 고려한다면은 아까 1조가 아니라 뭐 수조의 그런 그래, 피해가 엄청나군요. 발생하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그렇지만 우리 이제 해외에서도 미세먼지 어떤 피해 사례든가 또는 이제 특히 경제적 손실에 대한 어떤 자료가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죠. 우리 국장님께서. 네, 그 전희찬 교수님께서 잘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여러분들 시청자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1952년 12월에 약 2주 동안 발생한 런던 스모그로 거의 4,000명이 네. 목숨을 잃었다고 하고요. 그 2년 후인 1954년에 이제 LA에서 발생한 스모그로 인해서 LA 주민들의 약 그 56% 이상이 신체적인 고통을 이제 네. 호소했던 것들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고요. 그 2016년에 그 세계은행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 오염으로 네. 약 그 6조 달러의 연간 6조 달러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미세먼지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면서 그에 따라서 전문가들, 과학자들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특히 아시아 지역, 뭐 중국이라든가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인도라든가 이런 쪽에서 산업화로 인한 이제 미세먼지가 아시아 지역에 더 심해지고 인구 밀집도가 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미세먼지 문제가 굉장한 사회 문제로 등장을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국가 간에 네. 어떻게 좀 공동의 연구를 통해서 좀 대처하기 위한 그런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대기 오염 문제 또 이웃 나라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예. 또는 이제 국가적으로는 국민들한테 명확하게 좀 밝히기 어려운 이제 개도국들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이제 구체적으로 나라별로 예. 어떠한 종류의 미세먼지가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제 작업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러한 이제 협력을 위한 네. 기초 작업들은 유nep이라든가 예. 이런 쪽에서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대기오염으로 인한 연간 사망을 한 700만 명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 피해에 의한 경제적 손실이란 건 또 말도 뭐 이게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제 질병에 대한 증가로 인한 것과 또 노동력 어떤 생산량이 감소한다든가 농작물 피해라든가 이런 거 따지면 엄청난 지금 피해가 예상될 광합성 수가 감소에 따른 피해 같은 것까지 고려한다고 하면 네. 그건 뭐 기하급수적으로 그 피해가 증가할 겁니다. 예. 미세먼지 문제와 기후 변화는 이제 아주 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기후 변화는 해수면의 상승이라든가 수자원 공급이라든가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식량 생산, 미세먼지처럼 우리 생활에도 이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뭐 조금 전에는 미세먼지에 대한 어떤 피해 했는데 기후 변화로 인한 것도 뭐 거의 뭐 비슷한 영향을 주고 있죠. 네. 네, 저기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이제 미세먼지하고 기후 변화가 이제 같은 뭐 같이 해결해야 된다거나 어떤 연관이 있다고 별로 생각해 보질 않았습니다. 네. 근데 아시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세먼지는 초미세먼지 문제이거든요. 네. 그 초미세먼지라고 하는 거는 대기 중에서 2차 생성되는 미세먼지의 양이 더 많은 아주 네. 특별한 그런 이제 물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초미세먼지가 되고 보니까 예를 들면 발생원에서 있어서도 지금 온실가스가 87%가 에너지 그 소비, 에너지 네. 연소에서 예, 이제 예. 배출이 되고 있는데 네. 미세먼지로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비산먼지 9% 정도를 빼놓고는 서울의 수도권 같은 경우는 91%가 에너지 연소 부분에서 네. 배출되고 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선 그 발생원이 거의 크게 보면 거의 똑같다는 것이고요. 예. 일부 그 안에 들어가서 사업장이다, 발전소다, 이동오염원이다 이런 것은 좀 달라질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또 최근에 이제 그 유럽에서 나온 보고서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에어 네. 퀄리티 인 유럽 그 2018이라고 붙어 있는 자료입니다. 네. 여기에도 보면 어떤 얘기가 나와 있느냐면 예를 들면 미세먼지 중에서 블랙카본이라고 해서 네. 이런 검게 보이는 그 블랙카본 네. 같은 것은 지구 온난화를 가중시키는 역할을 네. 하고 네. 또 반면에 암모니아와 관련된 염 같은 것은 냉각시키는 효과를 네. 갖는다. 네.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제 미세먼지와 이 기후변을 따로 관리하거나 하는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통합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네. 가장 최근에 나온 보고서에 그런 네.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또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뭐 미세먼지가 문제된 경유차가 또 네. 또한 주범으로 이제 이렇게 지목을 받고 있는데요. 한동안은 또 경유차가 그 워낙 그 엔진 효율도 높고 발열량도 네. 높기 예, 때문에 온실가스를 이제 감축하는 그런 수단으로 한동안 장려하려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발생원도 같지만 이런 대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네. 융합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양쪽을 다 잘 네. 알아야 되겠고 예. 어떤 대책을 세우면서 통합적인 분석이 필요하겠다. 통합적인 네. 차원에서 예. 어떤 정책이 여기엔 플러스가 되고 여긴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고 예. 어떤 정책은 양쪽이 다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그럼 통합적인 분석, 종합적인 판단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쪽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요즘에는 이제 날씨가 조금 뭐 장마도 있고 그래서 미세먼지에 대한 것이 조금 잠깐 잊어진 듯 네. 하죠. 네. 근데 이제 뭐 조금 있으면 이제 가을 되고 또 뭐 겨울철 되면은 대번에 이제 미세먼지 뭐 다시 또 뭐 외국에서 불어오는 뭐 황사도 요즘에는 시도 때도 없이 이제 가끔 오기는 합니다만은 네. 우선 이제 미세먼지 영향으로 인해서 뿌옇게 되면은 일단은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미세먼지하고 일반인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미세먼지가 나쁜지 기후변화가 나쁜지 이제 그런 또 이렇게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그런 데 대한 어떤 조사가 있는지 또는 어느 쪽이 더 심각하다 그거 딱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거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이렇게 해주시면. 네. 이제 그 질문하실 것 같아서 제가 찾아봤는데 예. 그런 조사가 예. 미세먼지하고 기후변화를 대립해서 어느 것이 더 심각하냐 이렇게 물어본 자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세먼지를 심각하게 바라보는 것이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로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 학교에 이제 기후변화와 창조경영이라고 하는 교양 과목이 있습니다. 예. 담당 교수님 다른 분이시지만 제가 거기에 한두 번 이제 강의를 하거든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명 강의실에 한 10여 명이 공부를 했었거든요. 썰렁하죠. 네. 근데 금년은 갔더니 100명이 거의 꽉 찼어요. 70여 명이 수학 요청을 한 겁니다. 예. 근데 기후변화가 심각해졌다고 한 게 아니라 심각해진 건 미세먼지인데 네. 학생들은 그래도 유사한 관념으로 그 환경에 대한 우려로 네.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도 같이 커지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이 이제 기후변화를 우려하는 것은 90몇 % 이렇게 되고 있고요. 예. 기후변화가 아니고 다른 그 일반적인 환경오염에 대해서 통계청이 작년에 국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91%의 국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우려했습니다. 네. 걱정이 된다고. 또 5가지 대상 그 환경 문제 중에
미세먼지가 가장 그 걱정이 된다고 네. 답변한 분이 3-4% 정도 됩니다. 네, 네. 예, 예. 그 다음이 이제 라돈 때문에 생긴 방사능 문제거든요. 네, 네. 예. 그 월등하게 국민들이 미세먼지를 걱정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기후 변화를 명확하게 두 개를 비교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비교할 필요도 없는 것이 두 개는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비교할 필요도 없었으나 두 개에 대한 우려를 상당히 갖고 계시는데 사실은 미세먼지가 더 직접적인 우려이고 기후 변화는 약간 좀 간접적인 면은 있지 않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예. 그 전 교수님께서 기후 변화와 미세먼지의 특히 그 발생 원에 관련이라든가 이런 거는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저는 사실 그 유엔 기후 변화 협상에 네. 최근 한 10년이 넘게 우리 국가의 협상 대표로서 참석을 해오고 네.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송도에서 개최됐던 기후변화 국가 간 패널 네. IPCC에서 1.5도씨 특별 보고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는 기후변화가 지금 우리 뭐 보통 사람은 물론 과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네.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이제 그런 우려를 담고 있고,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우리가 1.5도씨 이상으로 온도를 올리지 예. 않기 위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사실은 미세먼지보다는 기후변화 협상 쪽에서 이제 관여를 예. 해왔는데 예. 그쪽에 이제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미세먼지는 굉장히 불행하고 우리 피부에 와닿고 네. 빨리 조치를 해야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런던이라든가 또 LA라든가 멕시코 시티라든가 칠레 산티아고 같은 경우도 미세먼지로 고통을 받았지만 다 극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전문가들 견해에서 보면 이거는 우리가 노력을 열심히 하면 극복을 할 수 있을 거다. 다만 기후변화는 네. 더 장기적이고 더 크고 더 광범위한 이제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네.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피부에 닿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이제 관심이 덜한 문제가 있으니 이 미세먼지 대응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어떠한 그 시작점, 네. 네, 시작점으로 보고 여기에 좀 중점을 두고 대응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후변화 대응에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전문가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미세먼지 자체도 이게 뭐 그 한반도를 둘러싼 이제 외부에서 흘러 들어오는 것도 있고 예.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이제 그런 원인에서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 특히 올 봄에 겪었던 거는 이 발생한 미세먼지가 한반도 바깥으로 외부로 흘러가지 않는 게 큰 문제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예. 이런 것들은 분명히 그 포항에서 바나나를 자르게 한 그런 기후 변화가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좀 말씀 보태고 싶은데 괜찮은가요? 지금 국장님께서 작년 48차 IPCC 총회에 대해서 네.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 SR 이제 1호라고 해서 그 특별 보고서 명칭이 이렇게 되는 주요 내용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상당히 이제 기후 변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네.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멈추게 하고 싶은 것은 산업혁명 이전 대비 1.5도에서 멈추고 싶다고 하는 그렇습니다. 만든 것이 그 보고서가 되겠는데 그 보고서에 보면 이미도 1도씨의 기온 상승이 진행됐다는 겁니다. 네. 이미 기정사실화됐고 또 1.5도 그걸 하려고 하면 2040년에 넷제로 2040년에 불과 한 20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넷제로라고 하는 것은 온실가스 배출 제로가 되는 거예요. 네. 발생과 흡수를 합해서 대부분 이제 발생이 줄어들어야 되겠지만 제가 본 거의 불가능한 지금 한 숫자를 이제 그 SR1호에 지금 예.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미세먼지보다도 기후변화가 훨씬 더 광범위하고 또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고 체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위험한 그런 위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대비하기 어렵고 따라서
지금 미세먼지로부터 기후 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단초를 찾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후 변화 문제의 특성을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장애물이 되는 것 중에 불확실성이라든가 비가역성이라든가 국가 간의 이해관계의 복잡성 등을 얘기함으로 인해서 일반인들 시청자들한테는 기후변화의 어떤 사회경제적인 영향을 어떤 경시하거나 또는 정부의 정책이 전달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와닿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이 기후변화 문제는 아주 첨예한 또 대립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전망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사회자께서 잘 아시겠지만 기후변화 협상이 어려운 거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이 아주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진국들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이미도 그 화석연료 사용량이 줄어들고 있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런 나라들은 지구 생태계를 이제 걱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나 예를 들면 중국, 인도 또 기타 개도국들을 포함해서는 그 경제 성장에 한참 매달리고 거기에 매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만은 화석연료라든가 이런 중화학공업 위주로 가야지 빨리 경제를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이걸 온실가스 배출하지 못하게 하고 싶고 개도국들은 그게 아니고 그런 거에 상관없이 자기들 각 국가의 경제를 더 빨리 성장시키고 싶어 하는 그 욕구가 서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후변화 협상은 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단 하나, 국장님은 이제 협상 전문가로 더 잘 아시지만 그 유엔 기후변화 협약이든 또 그 밖에 파리 협정이나 교토정서 등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은 CBDR,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에서 공통의 문제이지만 책임은 다르다. 책임은 선진국이 지겠다고 선진국들도 거기에 이제 사인을 한 것이고 개도국들은 선진국의 책임을 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기후변화 대비를 위한 그 개도국의 노력으로 어떤 피해가 있거나 손해가 있으면은 그런 자금이나 기술을 선진국이 지원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합의하에 지금 기후변화 협상이 아직 깨지지 않고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지 않으면 차이가 확연하기 때문에 벌써 깨졌을 건데 저는 그런 것이 넓게 보면 결국 전 세계 외교관들의 노력에 의해서 기후변화 협상이 아직도 아직 정답은 안 나왔지만 굴러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우리 미세먼지 해결 방안으로 돌아와서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에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석탄 화력 발전소, 그다음 경유 자동차, 다양한 이제 산업시설 배출이 거론되고 있고 아직도 이제 전력 소비의 한 40% 정도가 이제 석탄이라는 이제 화력 발전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화석 연료에. 그래서 이제 국내 에너지원별 어떤 미세먼지 발생량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걸 우리 정 교수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기 에너지 원별 전체보다도요. 제가 우선 발전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이제 기후 변화 쪽으로 보면 온실가스는 40% 정도가 발전 분야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는 조금 다르죠. 이제 그 도로라든가 또는 이런 다른 쪽도 상당히 사업장에서 배출량도 이제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일단 자료를 좀 발전 분야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최근 한 2016년 자료네요. 거기 발전량으로 보니까 석탄이 한 63%, 그 LNG가 한 34%, 그 화석연료 중에서요. 유류가 한 3% 이렇게 지금 되었었는데 미세먼지 배출량은 보니까 이제 석탄이 88%, 가스가 한 9%, 유류가 한 3% 이렇게 해서 미세먼지도 여전히 이제 그 석탄 발전 쪽에서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러나 그 사회 전체로 보면은 그 발전 분야가 이제 가장 많은 분야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제 경유 자동차라든가 미세먼지만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발전 분야에서는 제 생각에 이제 미세먼지보다도 온실가스를 줄이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석탄 발전 같은 경우는 그 LNG와 비교해서 약 3.7배 정도 똑같은 열량에서 그 온실가스 배출량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석탄 화력을 줄여야 된다는 이제 그 뭐 대책이나 주장도 많이 있지만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기후 변화 때문에 온실가스 때문에 석탄 화력을 좀 더 줄여야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석탄 화력 발전이 이제 미세먼지도 뭐 초미세먼지, 그다음 질소산화물 배출량도 꽤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지금 여기저기서 얘기되고 있는 석탄 화력 발전에 비해서 이제 그 원자력 발전, 원자력 에너지가 미세먼지라든가 초미세먼지 또는 다른 기타 질소산화물을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제 굉장히 가장 친환경적인 발전이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고 또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태양광이라든가 조력이라든가 뭐 풍력 같은 에너지를 공급하기에는 이제 국내에서 이제 지형적인 조건이라든가 기상 조건 뭐 여러 가지 이 어떤 기술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현 정부와 시민단체에서는 이제 일단은 원전 사고 시에 이제 위험성을 고려해서 원전 증설 반대하고 기존 설비도 감축하는 이제 탈원전 정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뭐 개인적인 의견이라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우리 한번 얘기를 나눠보죠. 예. 네, 원전 문제는 이거 사실 저도 이제 원전 쪽은 공부를 많이 못했고 지금 정부에 따라서 원전에 대한 이제 그 지지랄까요 정책도 많이 다른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그동안 우리가 안정적으로 그리고 저렴한 싼 가격으로 전기 네. 생산하는 데는 원전이 기여했다는 것을 그 이제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이제 기여한 바가 네. 당연하고 다만 이제 여러 국민이나 또 이런 시민단체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그런 또 뭐 사고 났을 경우에 그 네. 사고의 그 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또 큰 것은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원전 문제는 조금 뜨거운 감자 같은 문제인데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그 위험성에 대한 어떤 확률에 대한 의미, 이 확률적인 의미도 국민들하고 소통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중국이 지금 2030년인가요? 현재 50여 개 있는 원전을 확대해서 2030년 정도 되면 중국 동해안에 130개 원전이 이제 돌아갈 거거든요. 동해안이면 우리 쪽으로 서해안 쪽이 되죠. 우리의 서해안이죠. 불과 한 예, 예. 300km 예, 반 예. 짧은 예. 데는.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 선악의 문제면 이제 어느 하나를 우리가 꼭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이제 선악의 문제는 아니고 선호의 문제 정도로 늘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비용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또 조금 이제 불편함이 더 있더라도 뭐 재생에너지 쪽을 선택할 수도 있고 네. 또 반대로 이 원전이 이제 대규모의 그런 이제 사고 발생 가능성은 네. 있지만 네. 그 확률이 아주 높은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감수하고 또 원전 그 설치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시민들이 네. 거기에 동의하고 이제 네. 그만한 대가를 드려야 될 건데 그래서 원전에 대한 지지가 또 국민들이 선택을 한다면 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것이 지금 제가 얼핏 듣기로 청와대 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커졌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러면 이번 정부에서도 이제 제가 뭐 확 줄이는 건 아니고 이제 서서히 감축이라고 여러 번 강조를 했지만 소통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고 또 의견 수렴도 또 해야 되겠고 원전 하나 짓는데 10년씩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런 시간적인 것도 있고 해서 어차피 어느 정부 하나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조금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그렇죠. 되겠다는 장기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역시 그 비용 편의적인 뭐 이런 것도 고려를 해서 정책을 이제 먼 장래를 보고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에게 많은 정보를 드리고 국민들의 이제 어떤 선택을 전력 따라가는 수급을 생각하면 또 나라에 따라서는 그렇게도 할 수가 달라질 수 있는 있죠. 거죠. 네. 북한 같은 나라는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를 앞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어떤 국가적인 사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최근 조사한 국민정책 그 참여단의 설문조사에서는 아직도 국민들이 중국이라든가 기타 외국에서 유입되는 것이 60% 이상이라고
믿고 있어요. 80%까지.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국가 간의 협약이 필요하고 또 정부 조치가 필요한데 지금 정부에서 대응 방안이라든가 네. 이제 그 현 정부에서 그 어떤 정책을 변화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그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제 그런 중국과의 협력 문제 때문에 네. 지난 이제 4월 29일 그 반기문 총장을 그 위원장으로 위촉을 해서 네. 국가기후 환경회의가 네. 발족이 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서도 이 미세먼지 문제를 네. 양국 정상의 의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계속 있었고, 2017년 12월에 네. 그 시진핑 주석하고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만나면서 미세먼지를 포함해서 환경 문제를 정상 의제로 예. 이제 삼았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양 정상이 만날 때 의제로 삼는다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지적하실 수도 있지만 양국 정상이 이거를 의제로서 논의한다는 건 그만큼 비중을 부여하고 네. 예. 또 그걸 양국 정상의 논의를 토대로 해서 담당 부처나 또는 장관이라든가 이렇게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양국 협력을 위한 이제 서로 합의라든가 이런 게 진전을 해왔는데 결국에 어떤 그 미세먼지 대응이라는 것은 각각 나라별로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 월경성이라는 속성 때문에 양국이 협력해야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이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특히 대부분 이제 동북아 지역에서는 주로 이제 서풍,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협력을 통해서 중국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많지 않고 이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이익의 불균형성, 네. 또 기존에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미세먼지로 너무 고통을 받다 보니까 뭐 엄청난 이제 비난들이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양국의 협력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신뢰 형성에 좀 방해가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신뢰를 구축을 하고 이러한 신뢰 구축을 통해서 협력을 구체화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몇 가지 이제 협력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니캡이라고 동북아시아 청정대기 파트너십이라는 게 작년 10월에 우리나라, 중국, 북한, 러시아, 일본, 몽골 이렇게 6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니캡에서는 청정 대기를 청정 대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이제 협력 사업을 발굴을 하고 그런 정책들을 공유하는 이제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 첫 번째 회의가 올해 7월 4일하고 5일 서울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각 나라에서 발생하는 원인 물질, 미세먼지가 어떤 물질, 어떤 소스에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공동의 인벤토리 작업, 네. 네, 공동의 인벤토리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우리 국가 기후환경회의 차원에서는 네. 중국을 비롯해서 동북아 지역은 물론 또 동남아시아까지 포함해서 이 대기오염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협력하는 이제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 올해 11월에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네. 국제 포럼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예. 협력 사업을 통해 가지고 예. 서로에 대한 이제 이해를 좀 더 증진을 하고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연구라든가 아니면은 서로 실증 사업이라든가 네. 기술 교류라든가
아니면 뭐 성공한 정책들을 교류하는 그런 사업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기 예. 최 회장님, 제가 국장님께서 좀 굉장히 중요한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 인벤토리라는 것이 대기든 뭐 온실가스나 마찬가지지만 발생원과 또 배출 특성과 그 배출되는 양 또는 강도 같은 것을 조사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이 돼야지 그다음에 모델링도 가능한 그렇죠. 거고 네. 대기오염에 대한 평가나 예측도 가능한 건데 뭐 중국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도 인벤토리 쪽에 사실 조금 그동안 비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에서 이제 특히 환경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그 인벤토리를 개선하려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예산도 사실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굉장히 이제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국제 그 세미나 같은 것을 열어서 공동의 어떤 대응 방안을 네. 하려고 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아시겠지만 북경 같은 곳은 이미 미세먼지 농도를 많이 줄였어요. 배출원을 조절을 이렇게 조치를 하면서 또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요? 서울시에서 그 미세먼지 관련 국제 세미나를 한번 했습니다. 예, 예. 주로 중국에 예. 있는 도시들이 네, 참석했고 네. 일본도 참석했어요. 저도 그때 좌장을 한번 했었는데 중국의 동북아에 있는 그런 큰 도시들이 조례를 정했는데 대형 음식점에 우리가 그 케이터링 휴움이라고 이야기하는 음식점에서 나오는 그 가스들, 연소 예, 가스들을 예. 처리 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례를 중국은 만들었다는 네. 겁니다. 예, 예. 우리는 그 법을 만들기 쉽지가 않아요. 음. 누가 돈을 그렇죠. 대며 누가 관리를 하며 그렇죠. 그 이제 불만이 많기 때문에 아직 법제화 못했는데 비해서 중국은 사회주가의 특성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오히려 앞서 나가 있는 부분도 있어서 한중 협력이 꼭 우리가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좋은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외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이제 그동안에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라든가 전문가 회의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해왔는데도 아직도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또 이제 최근에 설문조사에서는 외교적인 해결 방안이 노력이 없다. 네. 뭐 그런 얘기가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이제 새로운 기구에서는 이제 앞으로 잘 그게 돼 있는데 그동안 어떤 해결 방안이 없었다는 것은 어떤 이유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글쎄요, 워낙 이제 어려운 문제라 네. 사실 제가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미세먼지가 네. 그 우리 경제 발전 과정에서도 잘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이거는 어떤 경제 발전의 부산물 아닙니까? 네. 그래서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서는 사실은 어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경제적 편의라든가 혜택들을 좀 포기해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이 중국의 경우에도 지금 이제 좀 더 경제 발전을 해야 되는 단계에 있고요. 그런 와중에서 이제 미세먼지 대응을 아까 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태까지 어느 개도국에서 없었던 정도로 심지어 그 리간지의 중국의 환경부 장관은 다른 개도국에서 10년에 걸쳐서 해야 될 일을 자기들은 3년 만에 다 해냈다. 네. 그러니까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미세먼지를 한 30%를 줄이는 엄청난 노력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아직은 이제 경제 발전을 해야 되고 사회 전반에 걸쳐서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책임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한 우리가 포기하기가 쉽지 않은 네. 그런 경제적 문제들이 있어서 우리도 사실은 좀 미세먼지 대응이 쉽지는 않은 거고 중국을 포함해서 다른 개도국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반기문 위원장님이 맡으신 그 새 기구 안에서는 최근에 중국도 방문하셔서 고위층도 만나고 어떤 외교적 대응 방안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네. 이렇게 나올 것으로 이렇게 네. 생각이 되고 있는데 예. 뭐 특별히 그 예. 준비된 예. 계획이 있으신지? 예. 우선 이제 반기문 이제 위원장님이 이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으로 위촉이 되시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중국을 접촉해 왔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올 봄에 뭐 시진핑 주석이라든가 리커창 총리라든가 예. 지속적으로 이제 만나서 이 미세먼지 문제를 이제 논의를 했고요. 특히 지난 6월 5일 이제 세계 환경의 날 계기에는 예. 사실은 이제 우리 창원에서 예. 그 문재인 대통령 참석하에 큰 행사를 이제 네. 거행을 했었는데 당연히 이제 반기문 위원장님이 참석을 이제 했어야 됐지만 그 중국에서 또 똑같이 세계 환경의 날 네. 행사를 했습니다. 네. 항저우에서 했는데 거기에 이제 반기문 위원장님을 또 초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는데 창원 우리 행사에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결국은 이제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서는 양국 간의 가는 협력이 중요하다. 네. 네,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 항저우 중국 행사에 참석을 해서 네.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일간지 환경부 장관이라든가 다른 부총리라든가 이런 분들을 만나서 다시 한번 양국 협력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지금 이제 국가기후환경회의 차원에서 국제적인 협력을 준비하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11월에 국제 포럼을 개최해서 예. 조금 더 우리가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서 이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그 노력들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네. 어떤 정책이 각 나라별로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고 네. 그런 것들을 교류할 수 있고 네. 좀 더 잘하고 있는 정책들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협의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전 반 총리께서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그 항저우라고 하는 도시가 상당히 상징적인 도시입니다. 네, 네. 거기가 이제 서호가 있는 네. 굉장히 유명한 관광 도시고요. 그렇죠. 거기가 벌써 오래전에 그 인구는 한 80만 명뿐이 안 되는 도시인데 예를 들면 오토바이가 다 전기 오토바이만 다닐 수 있도록 그걸 했습니다. 친환경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을 환경에 굉장히 낙후되고 그렇지 않은 국가라고 생각하지만 항저우 같은 도시는 벌써 한 1, 20년 전에 거기에 휘발유나 이런 디젤로 다는 그런 차량은 몰라도 네. 적어도 오토바이는 다 네. 전기 오토바이로 다녔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가보신 거 잘하신 것 같아요. 미세먼지 해결에는 우선적으로 우리 그 발생원의 정확한 과학적인 분석을 토대로 한 관리 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가 중국 또 기타 외국에서 오는 유입되는 것을 차지하고라도 국내에서 발생되는 주요 이제 발생원에 대한 규제가 이제 따라야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어떤 저감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려운 점이 많지만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제 단계적이고 어떤 강력한 저감 대책을 제시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회 경제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최적의 믹스 에너지 사용과 에너지 방안, 외교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번에 이제 미세먼지 문제가 이게 크게 이슈가 되면서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이제 환경을 아주 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안 됐으면 조금씩 계속 나빠져서 이걸 당연한 거로 받아들이는 그런 때가 올 수도 있었는데 최근에 미세먼지가 사실 급격히 나빠졌어요. 그래서 우리 환경이 주류 이슈로 떠오르는 그런 이제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이것을 제대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은 국민들은 물론이고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되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대응을 해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기후환경회의라고 하는 대통령 그 위원회가 생겼을 정도로 국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이제
하루 아침에 이게 해결될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시간이 걸리죠. 네, 네. 저는 그 정부는 물론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은 기업도 동참을 해야 되고 국민들도 사실 고통이나 불편함을 함께 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나 정부 또 기업 국민이 함께 이 미세먼지 문제를 본인들의 문제로 생각하고 해결하면은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렇지만 네. 저는 꼭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좀 예. 저는 이제 국제 협력 측면에서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 협력이 잘 되려면 네. 첫 번째는 서로 간에 이제 신뢰가 형성이 되어야 되고, 그 두 번째는 상호 간의 어떤 균형적인 이해가 조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신뢰라는 거는 국가 간의 노력도 하고 또 국민 여러분들이 각자 어떤 서로에 대한 이해라든가 특히 이제 언론에서도 좀 상당히 좀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두 번째 이해 균형을 잡는 거는 사실은 미세먼지 하나만 보면 이거는 쉽지는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회자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전 교수님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미세먼지라는 게 기후변화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네. 그런 측면에서 이게 장기적으로 이 두 가지 이슈를 같이 본다면 네. 에너지 연계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통합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양국이 분명히 네. 서로 이익을 공유하고 네. 균형을 잡아갈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 국가기후환경회의가 굉장히 적절한 전 타이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오늘은 미세먼지 제대로 알고 해결합시다의 8번째 시간으로 미세먼지와 에너지, 사회 경제적, 외교적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사회 경제적인 영향, 에너지 믹스 문제와 외교적 대응 방안에 대해 두 분의 전문가로부터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세먼지는 건강 영향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회 경제적 피해를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해결뿐만 아니라 국외로부터의 유입을 저감하기 위해 외교적 대응 방안을 심도 있고 구체적으로 정책 방향을 정하고 외교적인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슈 진단 플러스에서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최고의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는 시간으로 향후 국가의 미세먼지 관리 대책 및 보건복지 정책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예정이오니 더욱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하여 다음 주에도 채널 고정해 주시고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